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실습 파트 8번째 도전과제 첫 번째 카카오 택시의 출발 위치 조정 화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 너무 유명한 앱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을 보면은 유저가 지도 화면에서 출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우리가 한번 약간 화면을 단순화시켜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본다. 이 과정의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현위치를 잡는 LBS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구글 지도 핸들링, 이런 코드가 좀 나오게 됩니다. 초기 지도의 센터는 리얼타임으로 유저의 현위치를 잡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 현위치를 센터로 해서 지도를 뿌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악정 모양의 아이콘을 하나 올릴 겁니다. 마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커 하단에다가 지금 현 위치의 주소 문자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유저가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유저가 디테일하게 어떤 지도의 위치를, 센터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조정 시마다 주소가 계속 바뀌고요. 마커의 위치도 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듈을 하나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그래서 파트 8- 미션 이라는 이름의 모듈을 하나 만들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요, 교재에서 제공되어 있는 공유 파일 복사할게요. 이미지 하나, 앞정 이미지 하나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정 이미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로우블 폴더에다 붙여놓고 줄 거고요. 자, 그 다음 퍼미션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관계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유저 현위치 추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글 지도도 그렇고 교재에 나왔던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쪽을 이용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디펜던시 관계 플러스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여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보입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 관계로 설정을 하죠.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가 나왔다면 제일 먼저 매니페스트 작업, 지도 한 장이 나오기까지 매니페스트의 설정이 꽤 많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매니페스트의 설정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에 퍼미션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퍼미션의 조건이 좀 있습니다. 퍼미션 이름은 원래 개발자 임의의 이름인데 지도를 위한 퍼미션 선언은 꼭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명을 이용을 해서 패키지명.점 퍼미션.점 맵스 언더바 리시브 이런 이름의 퍼미션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션 레벨 시그니처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유지지 퍼미션에서 위에 선언에는 퍼미션 이름을 그대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 많은 퍼미션들이 좀 유지지 퍼미션이 선언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컨점 액세스 너바 네트워크 스테이트 네트워킹을 하기 전에 이 현재 핸드폰이 네트워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 파악하기 위한 퍼미션이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지도 컨텐츠를 구글 서버에서 얻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퍼미션. 이것도 외부 서버 연동시에 필요한 퍼미션인데 우리 코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구글 서버랑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도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필요한 퍼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지 퍼미션. 이거는 아마 코드 어시트가 안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타이핑 시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구글 핸드폰의 기본 앱인 플레이 서비스 앱 쪽을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앱을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퍼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 퍼미션. 이번에는 라이트 익스터널 스토리지. 외장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한 퍼미션인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캐싱 개념처럼 지도 데이터를 파일로 라이트하기 때문에 필요한 퍼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지 퍼미션. 이거는 액세스 파일 로케이션. 요거는 위치 정보를 잡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퍼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도나 유저 위치를 잡기 위해서 퍼미션들이 쭉 선언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태그 영역에 메타데이터를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네임은 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밸류 값은 구글 개발자 사이트에서 얻어낸 맵키를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정상적인 맵키가 개발자 사이트에서 발급된 맵키가 등록이 돼야지만 이 지도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맵키가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지도를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타데이터. 그래서 네임은 버전이죠, 버전. 그래서 밸류 값은 상수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버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도 꼭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도 한 장을 띄우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작업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지금 맵키를 지금 등록을 안 했는데 이 맵키부터 좀 등록을 시키도록 할게요. 뭐 교재에도 나왔습니다만 맵키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개발자 PC에 SH1 지문을 얻어내고 그 SH1 지문을 대입해서 구글 개발자 사이트에서 맵키를 얻는 방식이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맵키를 얻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지금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앱을 사인한 키가 있는 키를 명시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디버깅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키를 이용하긴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앱을 정식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사인했다. 그러면 그 사인한 키가 있을 거고요. 그 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디버그 목적의 키. 그러면은 그 디버그용 키는 어디에 있냐? 그거는 개발자 PC를 로그인했던 컴퓨터 디렉토리, 로그인했던 유저스 디렉토리 이 밑에 점 안드로이드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 안드로이드 폴더에 보시면은 여기에 디버그용 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키 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맵키를 이용하기 위해서 SH1 지문 없는 거. 실행 명령은 키툴이에요. 자바 빈 밑에 있는 실행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빈이 패스가 좀 잡혀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버그용 키 스토어. 실제 앱을 사인했던 키가 있다면 그 키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키에 대한 아니면 키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저는 복사를 해서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그대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SH1 지문이 얻어진 거고요. 이 SH1 지문을 일단은 좀 복사를 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편집, 표시. 그래서 복사하고자 하는 SH1 지문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복사가 되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SH1 지문을 좀 복사해 놓고요. 자, 구글 개발자 사이트를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구글 개발자 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구글 맵키라고 검색을 했어요. 물론 구글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글 쪽 계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 없다라고 하면은 지메일 같은 계정 쉽게 등록이 되니까 지메일에 한번 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검색을 했는데 뭐 그냥 바로 걸리네요. developer.google.com 맵스 이쪽이죠. 그래서
예, 이 사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구글 API 콘솔 예, 이쪽으로 들어가 주죠.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안 나오는 거고요.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갈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 새로운 프로젝트명은 키를 여러 개를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키, 뭐 이게 프로젝트, 예, 그 프로젝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만약에 이쪽 구글 개발자 콘솔에 제일 먼저 접속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왼쪽 메뉴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예, 오른쪽에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가 있습니다. 이 API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위쪽이 아마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제 화면처럼 사용 중지 화면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용 중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예,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사용 중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 중지가 됐다. 예,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사용자 인증 정보. 뭐 저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좀 몇 개를 했는데요. 뭐 예,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얘를 눌러줘요. 그럼 뭐를 만들 거냐? API 키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얻은 API 키인데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시려면 키 제한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 제한을 거시고요. 예, 키 이름, 예, 그래서 예, 뭐 미션 지역이다, 뭐 미션 8, 예, 이쪽이다. 아무 이름이나 좀 걸어주시면 되고요. 예, 안드로이드 앱을 위한 거다. 레디 버튼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얻었던 예, SH 원지문을 얻기 위해서 실행했던 실행 명령어가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키지명 이름 및 지문 추가 요거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패키지명은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명이 되겠고요. SH 원지문은 아까 얻어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얻어낸 SH 원지문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명은 이게 되죠. 매니페스트에 있는 패키지명.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키지명을 그대로 붙여 놓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예, 그러면 여기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얻은 맵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시고요. 예, 아까 매니페스트 파일에 예, 맵키 밸류 값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맵키를 얻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맵키 얻어서 매니페스트 설정하는 것까지 했고요. 어, 화면을 위해서 약간 UI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버티컬로 해서 세로 방향 지도와 관련돼 있는 거는 구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걸 쓰면 되는데요. 프래그먼트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뭐 사이즈를 세로 방향으로 웨이트 값으로 설정하겠다. 예, 이렇게 지정한 거고요. 아이디 값 하나 주죠.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요. 그럼 이 프래그먼트 태그에 나와야 되는 프래그먼트 클래스는 그거는 이제 구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그래서 네임 예,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지도 밑에다가 유저 센터 위치에 주소 문자를 찍기로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한 텍스트 비드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값은 예, 미션 1 언더바 어드레스 정도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라인 수 3라인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20dp 약간의 문자열의 UI 그 다음에 그래비티 센터 버티컬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약간 떨구려고
패딩 레프트 31dp 이런 식으로 UI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요. 이제 자바 쪽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여기에서 이벤트를 좀 걸죠. 임플리먼트 구글 API 클라이언트 커넥션 콜백 그 다음에 on connection failed listener 요거는요, 로케이션 프로바이더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이용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의 콜백 함수 때문에 건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 자, 여기에다가 onMap ready. 예, onMap ready다라고 하는 거는 지도가 아무래도 이제 구글 서버 컨텐츠다 보니까 예,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콜백. 예, 그 함수를 이용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on 카메라 move listener. 유저가 지도화면을 카메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하드웨어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도화면 자체를. 그래서 유저에 의해서 이 지도화면이 조정된 순간의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on 카메라 IDS 리스너 지도화면을 유저가 조정이 끝난 순간의 이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 즉 콜백 함수를 다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터페이스를 먼저 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API를 선언할 건데요. 여기서 처리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저 위치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지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지도 화면 조정 순간의 이벤트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다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 걸 이용할 겁니다. 유저 위치 추적조차도 표준 라이브러리의 로케이션 매니저로 안 할 거고요. 퓨즈드 로케이션 API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API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구글 맵,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 다음에 지도 위에 올라가는 이미지를 마커라고 표현하죠. 마커.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어드레스가 찍히는 뷰죠. 그 다음에 스트링 리절트 어드레스. 그 다음에 위치 표현하기 위한 리절트 레티튜드. 이 정도 멤버 변수로 일단은 가보죠. 자, onCreate 함수에서요. onCreate 함수에서 일단은 어드레스 뷰 먼저 얻어내고요. 미션 1 어드레스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구글 API 클라이언트 먼저 초기화시킵니다. 필더. 이 지정은 왜 필요하냐? 사실 저희들이 구글 API 클라이언트, 즉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건데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가 사실 지도나 뭐 이런 것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도대체 쓸 거냐? 로케이션 서비스, 즉 퓨즈드 로케이션을 쓰겠다라는 선언이고요. 위치 정보 제공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콜백. 이용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콜백을 지정해 주고 빌드 시켜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위치 정보 추적은 퓨즈드 로케이션 API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서비스즈 점 퓨즈드. 자, 그리고 이제 지도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지도 객체는 콜백을 이용할 겁니다. 맵 레디 콜백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이벤트를 좀 걸어줘야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 서포트 프래그먼트
점 파인드. 그래서 아까 등록해놨던 미션 1의 맵. 이쪽에 맵 싱크 디스. 이렇게 되면은 지도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위에 있는 이쪽에 콜백 함수가 자동 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지도 객체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건 겁니다. 온크레이터는 이 정도로 좀 해주도록 하고요. 개발자 유틸리티성으로 토스트 띄우는 그래서 그냥 이 함수 호출하면 매개 변수 값으로 토스트 정도 띄워주는 이 정도 함수 하나 만들고 가고요. 자, 위에다가 구글 API 클라이언트를 초기화시켰긴 했습니다만 아직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이용할 준비를 하라 명령을 안 내렸어요. 그거는 온크리에이트에서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온 리즘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 리즘 함수를 제가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구글 API 클라이언트 커넥트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에서 가용할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를 판단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퓨즈드 로케이션 API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리즘 상태에서 로케이션 프로바이더 이용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즘을 썼으니까 온포즈를 써서 그래서 if 구글 API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바이더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디스커넥트 해서 이용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자, 리즘에서 프로바이더를 이용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뭔가의 프로바이더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때 콜백인 on connected가 되겠고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됐다는 것은 특정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예, 어,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위치 정보를 획득할 건데요. 퍼미션이 필요한 기능이어서 퍼미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컨텐 퍼미션 액세스 언더바 파일 로케이션 이게 위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퍼미션이죠. 이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퍼미션이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바로 위치 값을 획득을 하죠. 뭐. 그래서 get last location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위치 정보가 추적이 되고요. 요게 이제 결과값이 획득한 위치 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값을 획득한 다음에 move map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야 될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값이 획득이 됐으니까 여기를 센터로 해서 위치 정보를 지정을 해줘야죠. 만약에 퍼미션이 부여 안 돼 있다면 퍼미션 부여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부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이 정도로 어떤 로케이션 프로바이더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퍼미션만 부여되어 있다면은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개발자 함수를 콜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퍼미션을 요청을 했는데 사후 처리, 퍼미션 사후 처리. 그 리퀘스트 코드 값이 100번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결과도 있고 뭐 저희들이 딱 하나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값이 유저에 의해서 부여가 된 상태로 들어왔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를 그 순간에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else라면 show toast 그래서 no permission, 퍼미션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유저에 대해 알려줘야 뭐 에러 표시가 있는데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백 함수 on connection 커넥션 서스펜드 요 함수는
이용 가능한 프로바이더가 갑자기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자동 콜되는 건데 저는 구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n connection failed. 요거는 현 시점 유저 핸드폰에 가용할 프로바이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show toast 띄워서요. 적절하게 유저에게 뭐 좀 상황을 알려주죠. 그래 그렇게 해놓고요. 이번에는 지도 가용한 상태가 됐을 때 맵 레디 이쪽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맵 객체를 얻어내요. 그 다음에 맵점 셋온 카메라 IDS 리스너 디스 그 다음에 맵점 셋온 카메라 예, 무브 리스너 우리는 무브 리스너 디스 두 개 걸었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맵 무브 맵 자, 그러면 이제 move map이다라는 개발 잠수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요. private void move map. 자, if location 값이 낱널이고 얻은 값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맵 객체도 낱널이다. 맵 객체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lat lng location.get latitude, location.get longitude. 자, 이게 유저의 현위치고요. 유저의 현위치 위도 경도로 지도에서의 특정 위치를 표현하는 LAT LNG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조정하기 위해서, 즉 지도 나오는 화면 조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포지션 점 빌더, 점 타겟. 그래서 카메라 센터 위치를 지칭하거든요. 유저 현위치로 지칭한 거죠. 초기 줌 레벨. 초기 줌 레벨. 뜬 다음에 유저에 의해서는 줌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준 다음에 맵 객체에 무브 카메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 정보대로 지도는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를 센터로 요 줌 레벨로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if 마커가 낱널이면 이거는 왜 그러냐? 만약에 마커가 낱널이다라고 하면은 마커가 이전에 앞쪽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있었다. 이전 다른 위치에 있잖아요. 제거시키고 새로운 위치로 마커는 맵점 add 마커. 마커에 대한 정보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커가 뜨는 위치는 당연하지만 유저의 현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커를 터치했을 때 풍선 동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 용어는 인포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 인포 윈도우를 위한 이제 정보를 살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이미지는 마커가 결국 아이콘 이미지죠. from resource 저희가 아까 값했던 r.drawable 앞장 모양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지정해서 마커가 올라가게끔 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전 마커는 제거시키고 새로운 위치값에 해당되는 마커를 하나 지도에다 올린 거고요. 그 다음 저희들은 유저의 현 위치를 주소 문자열로 그게 이제 지오 코딩이죠. 그래서 어, 지오 코딩을 통해서 유저의 주소 문자를 가져올 건데요. 그걸 스레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발자 스레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될 스레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온 카메라 무브 유저 위에서 카메라가 화면이 조정이 되면 그럼 마커 조정시켜야죠 당연히. 마커 포지션도 맵.백 카메라 포지션 점 타겟 이 위치로 마커의 위치를 조정을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온 카메라 IDS 유저에 의해서 카메라 지도화면 조정이 끝난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레드를 새로운 주소 문자를 가져와 줘야 되니까 스레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스레드 가지고 지오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카메라 포지션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레티튜드 롱지튜드 lng 이퀄 맵점 get 카메라 유저에 의해서 어떤 특정 위치로 조정이 끝난 순간 지오 코딩에 의해서 주소 문자를 새로 가져오겠다는 얘기고요. 그 센터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다시 뽑아내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오 코딩과 관련돼 있는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클래스 my thread죠. 자, 여기에 lat lng 생성자 자, 이렇게 해주고 스레드의 런 함수 자, 스레드의 런 함수에서 지오 코딩 코드를 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오 코더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 리스트 어드레스 이걸 널 그다음에 최종 어드레스 텍스트 자 트라이 캐치문 돌려서 자 여기에다가 트라이 영역에다 어드레스 값 일단 얻어내요. 그래서 지오코더 점 롱지튜드 의도 경도 넘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지금 에러가 나는 게 이쪽 어드레스 타입을 제가 임포트를 잘못 받았는가 보네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잘못 받아서 잘못 받은 임포트 지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Alt 엔터 임포트 여기에 안드로이드 로케이션에 있는 이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로케이션 패키지에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치값이 얻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약간의 지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 if 어드레스가 남널이고 그러니까 결국 얻어온 값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드레스 점 사이즈가 0보다 크다면 어쨌든 뭔가를 얻어왔다면 안드로이드 로케이션에 있는 어드레스를 일단은 뭐 첫 번째 거를 쓰죠. 점 get해서 첫 번째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드레스 텍스트 화면에 찍힌 텍스트 문자를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get 각국마다 어떤 주소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약간 좀 맞게끔 지금 데이터를 찍으면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맥스 어드레스 점 어드레스 라인 제로 어드레스 아니면은 어드레스 점 get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한 칸 띄우고 자 일단은 이렇게 주소 문자를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스트링 텍스트 if 주소 문자를 좀 화면에 뿌릴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 찍는 주소 문자에다가 저 위에 값이 있다면 이 위한 용도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다 지금 획득된 주소 문자를 획득하기 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얻어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거를 화면에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액티비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고요. 스레드 쪽에서 텍스트 뷰 직접 못 건드리죠. 그래서 핸들러, 스레드 핸들러 구조. 그래서 메시지. 안드로이드 OS에는 메시지죠. what 값을 100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데이터 넘기는 거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주소 문자열 그리고 의뢰하죠. 메인 스레드에게 핸들러.send 메시지 send 이렇게 의뢰 그 다음에 result 어드레스 자 핸들러가 지금 에러 나고 있는데요. 스레드 핸들러 구조에서 당연하지만 핸들러는 우리가 직접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핸들러 equal new 그리고 다 필요 없죠. 이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핸들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또 빨리 하다 보니까 인풋을 잘못 받았네요. 로깅 쪽 이거 아니죠. 그래서 필요 없고요. 지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핸들러 Alt 엔터 그럼 안드로이드 OS 거죠. 당연하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핸들 메시지 그러면 스레드의 의뢰 순간에 콜되는 애고요. 여기에서 스위치 그래서 msg.what 값이 저희들 사실 100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케이스 100 그러면 어드레스 뷰에다가 set 텍스트를 뭐를 넘어온 문자를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을 해봤는데요. 위치 추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AVD 에뮬레이터에서는 돌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실제 폰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폰에서 돌릴 건데요. 실제 폰에서 자, 제 핸드폰에서 돌린 화면인데요. 일단은 퍼미션이 먼저 떠요. 그래서 허용해 주셔야 되고요. 허용하자마자 위치 잡아서 센터에 마커가 올라가 있고요. 유저가 지도를 옮기면은 마커 이동하면서 여기 주소 문자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움직이네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